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이런 코너를 마련했는데 괜찮아지실 수 있습니다. 애매하고요. 불가능해요. 절대 불가능하고 사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왜요? 왜 일주일을 잘 보완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눈은 안과, 피부는 피부과, 치아는 서울매일치과. 안녕하세요. 남중호 원장입니다.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는 치료 영상 중에 특히 흔들리는 치아 가성비 치료 방법 짜자잔.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영상에 대해서 꾸준하게 질문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강냉이 여러분들의 그 걱정 어린 질문에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훌륭합니다. 치과 진단이라는 건 뭐 다른 과 진단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이 불확실함 속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서 최대한 답에 가까운 걸 추정해내는 과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답을 딱 찾는 게 아니라 답일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강냉이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. 절대 불가능하고 원하시는 만큼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질문 주세요. 전략가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. 충격으로 흔들리는 치아는 보통 어떻게 치료하나요? 일단 충격으로 치아가 흔들렸을 때 근데 그 치아의 위치 자체가 변한 건 아니고 단지 흔들리고 건드렸을 때 불편할 때 아탈구라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. 동요도가 심하지 않으면 반대쪽 치아와 강하게 닿지 않게 교합 조정을 좀 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식사를 하지 않고 치아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좀 많이 흔들린다 싶으면 주변 치아와 와이어나 레진으로 연결을 해서 2에서 6주 정도 연결을 해두거든요.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했는데도 낫지 않으면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고요. 그러면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. 잇몸이 꼭 안 좋을 때는 발치밖에 방법이 없을까요? 잇몸이 안 좋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잇몸이 안 좋다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요. 잇몸이 안 좋다는 표현이 잇몸뼈가 많이 녹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치아가 원래도 치주형, 풍치가 있어서 잇몸뼈가 많이 녹은 상태라 치아가 원래도 좀 안 좋게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고로 더 많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럼 뽑는 게 맞습니다. 잇몸뼈가 다시 회복이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. 하지만 잇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다면 충격으로 이가 부러질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. 이가 부러지려면은 이 뿌리를 뼈가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. 그런 상태에서 충격이 머리 쪽에 땅 하고 가야져야 이가 부러지거든요. 질문을 보면 이가 부러졌다는 표현을 또 하셨는데 그러면 잇몸뼈가 많이 녹은 치주염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지 않았나. 네, 이런 추측을 하게 되네요. 그러면 뼈도 단단했는데 치주염이 아니었는데 뼈가 녹았다?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면은 치아가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걸로 인해서 신경에 염증이 생겼고 그 상태가 조금 시일이 흐르면서 그 염증이 주변 뼈를 녹은 경우를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도 흔들릴 것 같고요.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고 이가 흔들리는 경우에 부러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그 치아를 신경치료해서 크라운 치료를 하고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발치를 했을 때 임플란트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? 발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임플란트 말고 브릿지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요. 임플란트가 더 좋은 상황이 있고 브릿지가 더 좋은 상황이 있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임플란트, 브릿지가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혹시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는 가정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 하는 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필요하면 해야죠. 다만 성장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10대일 때는 최대한 성장이 멈춘 이후로 늦출 수 있으면 더 좋고요. 어쩔 수 없다면 임플란트를 하되 성장이 되면서 다른 치아들이 임플란트와 다른 치아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면서 임플란트 고쳐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괜찮아지실 수 있습니다. 괜찮아지실 수 있습니다. 충격 때문에 이 뿌리를 잡고 있는 치주 인대가 살짝 다쳐서 흔들리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 치아가 충격을 안 받도록 안정을 취해 주시고 또는 교합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치주 인대가 회복이 되면 안 흔들려질 수 있습니다. 다만 뭐 치근이 부러졌거나 아니면 신경에 염증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엔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죠. 그러면은 신경 문제가 아니면 왜 아픈 걸까요? 사실 이 질문도 좀 제 입장에서 애매하기는 한데
이걸 좀 의도를 좀 이제 파악해 보자면, 치아의 신경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치아 뿌리 속에 있는 치수라는 조직 안에 있는 신경을 보통 얘기하는데, 그게 이제 손상이 되면서 이제 신경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.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. 근데 그런 경우 말고요, 치아 뿌리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, 그 인대에도 감각이 있습니다.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요. 그 인대가 다치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런 경우일 수 있겠네요. 네. 엑스레이상 문제 잡히지 않았다면 왜일까요? 엑스레이상에서 모든 문제가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거거든요. 연조직, 즉 잇몸에 상처가 났거나 한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안 보여요.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거거든요. 경조직을 보는 거거든요. 치아나 이런 단단한. 그래서 그런 피부, 살 이런 건 잘 안 보여요. 만약 2차원 영상이라면은 일단 3차원 영상을 2차원 영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고요. 또 3차원 영상이 CT라 하더라도 일단 해상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또한 주변에 금속 같은 게 있었을 때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. 일정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. 이 영상 정보가 몸의 모든 걸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.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을 때 혹시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자가 점검은 불가능합니다. 뭔가 직접 뭔가 진단을 해보시려고 하시면 거의 안 돼요. 만약에 이제 원래 다니시던 치과에서의 진단에 의구심이 있으시다면, 그러면 자가 진단이 아니라 다른 치과 또는 다른 대학병원 치과에 가셔서 두 번째 의견을 들어보세요. 같은 상황에 대해 굉장히 다른 많은 진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중에 하나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그 모든 진단이 다 맞는다는 뜻은 아니에요. 틀린 진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원장님, 임플란트 시술 시 옆치아의 통증의 원인은 대략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잇몸을 째고 열어서 하거나 혹은 째고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잇몸에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. 그랬을 시에 그 주변 치아의 잇몸에도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보통은 그 통증이 사라지죠. 근데 보통 그렇게 여러 달, 한 달 이상 그 통증이 가지는 않아요, 이런 경우에. 두 번째는 원래 그 치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미세하게 금이가 있었다던가. 그런데 마침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 직후에 그 문제가 갑자기 더 커져서 통증이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그 통증이 나타났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임플란트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역시 주변 치아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항상 명확하게 이유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녹는 경우가 있어요.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. 그런 경우에 그게 제품 문제인지 시술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인지를 명확히 알기 힘들어요.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상당히 오래 가고요. 그 다음에 주변 치아도 아프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. 기존에 시술했던 임플란트를 얼른 제거하고 다시 식립을 해야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강냉이 분의 설명만 듣고서 지금 상황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결국 직접 뵙고 진단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저장력, 힘은 이 근육에서 나오거든요. 사실 근육이 변한 건 없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장력이 100%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의도로 질문하지는 않으셨겠죠? 과연 그 치아로 예전처럼 씹을 수 있느냐? 넣어둔 치아 뿌리와 뼈는 충분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, 보통. 그래서 그 뿌리가 다시 빠질까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했다면 신경치료 자체가 치아를 약하게 하거든요. 즉 신경치료하기 전보다 더 잘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과연 얼마나 더 그럼 약해졌느냐? 그거는 알 수 없어요. 똑같은 치아를 신경치료 하더라도 그 신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멍을 얼마나 많이 넓혔느냐, 그 넓힌 구멍을 어떤 재료로 채웠느냐, 그 다음에 그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,
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드릴 수 없겠네요. 본인 치아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?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있어서 어느 타이밍이 딱 있어서 이 전은 무조건 좋고 이 이후는 안 돼 이런 건 없는데, 저희가 진단을 할 때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기는 해요. 그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 뿌리에 붙어있던 치주인대 세포가 이미 말라서 회복이 안 돼서 치아를 다시 집어넣고 붙일 수는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치아의 뿌리가 흡수가 되거나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보통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보기는 합니다. 또 가져오실 때에는 우유나 생리식염수나 혹은 이렇게 입 안에 넣어서 침에 담궈서 오셔도 좋아요. 이 모든 것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주인대 세포가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게 하기 위함입니다. 뿌리까지 잘 빠졌을 때 잘만 보관하면 일주일 후에 넣어도 다시. 사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왜요? 왜 일주일을 잘 보관했다 가져오시죠? 그러니까 애초에 일주일이나 그분은 그럼 자격이 없어요. 그 치아를 다시 넣을 자격이 없으신 분입니다. 네. 일단 영구치인지 유치인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신 거라면은 다시 치과 가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만약에 영구치가 맞다면 생리적 동요라는 게 있는데요. 치아는 무조건 조금은 흔들려요. 유착이 되지 않았다면. 근데 그 흔들리는 정도를 흔들어 보면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안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, 만약에 그 생리적 동요를 가지고 치아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신 거라면 그건 완벽히 정상입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던가 아니 충격을 받았다던가 이런 다양한 병적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? 그럼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해야죠. 그리고 일단 치과에 가서 진단부터 받으셔야죠. 꼭 흔들리는 치아는 뽑아야 될까요? 아니요.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좋은 질문인데요.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는 신경치료를 해서 염증이 사라지면 안 흔들려지고요. 원래 치주염이 있던 치아는 얘기가 달라요. 또 외상성 교합이라고 하는데, 반대쪽 치아랑 강하게 평소에 부딪히고 있어가지고 얘가 자꾸 충격을 받아서 흔들리는 경우라면 교합 조정, 즉 높이 조정을 통해서 그 충격을 없애드리면 안 흔들려져요. 또한 급성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, 뼈가 많이 녹진 않았지만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이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는 잇몸 치료하면 괜찮아져요. 그래서 이렇게 흔들린다고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. 뿌리가 괜찮다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, 뿌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괜찮겠죠. 부러지거나 뭐 흡수되지 않았다면. 그게 아니라 아마도 잇몸뼈가 많이 녹지 않았다는 뜻이었겠죠. 그래서 잇몸뼈도 별로 녹지 않았고 그렇다고 현재 염증도 없는데 흔들린다?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냥 생리적 동요도. 근데 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염증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외상성 교합이라는 게 있는데, 반대쪽 치아랑 너무 강하게 충돌을 해서 얘가 흔들리는 경우라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교합 조정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. 눈으로 풍치를 확인할 수 있나요? 그 풍치가 만약 치주염을 의미하는 거면 눈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시진만 가지고는 안 돼요. 방사선 사진 같은 걸로 잇몸뼈가 녹은 거를 확인을 하거나, 또는 프로빙이라고 있는데요. 바늘 같은 걸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 틈에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. 그걸 통해서 잇몸뼈가 얼마나 소실됐는지를 좀 정량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. 하여튼 잇몸뼈에 대한 검사 없이 그냥 시진만 가지고 풍치를 진단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.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잇몸이 엄청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나 보이면 그거는 눈으로만 보고도 볼 수 있겠네요. 이거는요, 우리 은하계 아워 갤럭시라고 하는데, 태양계 저희가 3번째 행성이 먼저 있습니다. 이렇게 강냉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빠짐없이 모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좀 되셨나요? 항상 치아를 뽑아야 되거나 항상 큰 돈이 드는 치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.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시면 치과 오셔서 일단 진단을 먼저 잘 받으시고요.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. 자, 이상 눈은 안과, 피부는 피부과, 치아는 서울매일치과 남중원 원장이었습니다. 안녕.